요즘 들어 2022년 연말결산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버스에 탑승하고자 올해의 책 6권을 오늘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는 제가 책을 많이 사지도 않았고 많이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작년에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지식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비거니즘, 동물권, 생태, 기후위기,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책을 많이 읽다가 올해에는 조금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돌봄이나 인문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와 뭐 타인, 그리고 사람, 그리고 뭐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부분이 누군가한테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책 리스트를 좀 공유하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은 최진석 작가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이제 저자인 최진석 교수님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노자의 도덕경 위주로 많이 가르치시고, 강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연을 텍스트화해서 낸 책이기 때문에 강연을 보면서 흥미가 생겨서 책을 사서 읽은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책이 말하는 주요한 메시지와도 좀 같아요. 좋은 정보, 지식, 유능함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통찰을 하고 그거에 따른 질문을 던지는 힘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머 이거 너무 공감된다 하면서 막 밑줄을 좀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알쓸인잡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특히 되게 행정 시스템도 빠르고 되게 기술적으로 편리한 편에 속하지만 사실은 기술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은 여전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엔 조금 부족한 나라이지 않나. 이런 비판을 따끔하게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공감을 했었고, 내가 능력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되는 걸 더 지향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의 결이 되게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역사학적으로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명나라가 굉장히 우세를 하다가 16세기, 17세기 이게 근대 계몽주의 이게 시작되고 나서부터 서양의 힘이 갑자기 이제 엄청 세졌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를 이 책에서 고찰해 보거든요. 그 논증이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다시금 인문학이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토록 인문학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개인에서 나아가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책인데 되게 흥미로워서 올해 흥미로운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신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5월 달에 이제 도서관에서 희망도서 신청을 해서 바로 신간인 상태로 읽다가 이거 찢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좀 선정했던 것 같아요. 뭐 인간은 왜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가 이런 주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기도 했고, 근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주장은 우주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뭐 현재 뭐 어디든 이 전 우주에는 의미라는 것도 없고 존재적인 의미 없고 목적성, 도덕성 다 없다. 무의미.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끝나면 되게 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거기서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무의미한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의미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 무신론자 치고는 굉장히 또 섬세하고 따뜻하고. 네. 어느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하기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 이런 태도로 이 질문에 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듣고 되게 큰 공감이 됐고 질문을 바꿔봐야겠구나. 인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 라고 묻는 것보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다는 점에서 이 책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우주에는 목적성이 없다, 의미 없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긴 시간과 그 페이지를 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좀 깨닫고 나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알아야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말하는 지점이 되게 공감이 됐고 찢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2번째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3번째 책은 김이슬 하연 작가님의 우리 세계의 모든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아마 이제 제가 예전 책 리스트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에세이를 추천하는 영상이었나? 이제 부제가 독서 교환 편지라고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책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그 편지 안에 들어있던 저자 2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갔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가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유년 시절에 그 폐쇄된 학교라는 공간에서 나의 쓸모와 나를 증명해야 했던 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약간 공감될 만한 에피소드나 그 저자분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서로에게 쓰는 편지 같지만 오히려 읽는 독자인 제가 굉장히 편지를 받는 것 같고 되게 큰 위로와 힐링을 받았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좋은 점은 나도 편지를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점에 있다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나의 그런 취약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 개인적인 결함 이런 것들을 내가 에세이라는 측면에서 꺼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그렇게 힘든 거고. 근데 편지를 쓰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나의 어떤 내밀한 모습을 조금 더 서스럼 없이 터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이제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나 사실은 나 이랬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제 상대방한테 편지를 좀 쓰기도 하거든요. 말로 하긴 힘든데 속마음을 좀 전하고 싶을 때 그런 면에서 편지가 뭔가 자기 자신의 슬픔이나 기쁨을 좀 텍스트로 정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을 때 솔직하는 연습을 하고자 할 때 편지를 쓰는 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단단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좀 서로의 어떤 취약함이나 나의 어떤 결함을 공유하는 순간 더 단단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라 올해의 3번째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4번째 책은 정혜윤 작가님의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에세이 추천하는 영상에서 소개를 한 책이고 참 우려먹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표시해놓은 부분도 정말 많아서 이 책은 정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 신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우리네 인생에 의미라는 것은 없구나, 목적성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의미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뭔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런지 이 책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인생에 아무리 의미가 없어라고 과학자들이 뭐 증명해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제가 딱 그랬고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사랑이야 다양한 뭐 뜻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이제 텍스트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기술이 편리해지고 SNS의 알고리즘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서로가 더 연결되기 편리해지지만 오히려 더 그럴수록 단절되기 쉽다는 인상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고, 코로나 이후에 단절되기 쉬운 그런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필요로 하고, 그런 지점에서 이 책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올해 4번째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입니다. 걸을 게 없는 책리스트 영상에서 소개를 했죠. 가장 좋았던 책이라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책을 읽었을 때의 당시에는 아, 찢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책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되게 필요한 말과 글이었고, 작년에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인데 저는 특정한 이미지를 두고 그게 저라고 생각해 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잉여 너는 되게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진지해? 왜 이렇게 갑자기 차분해졌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혼자 내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읽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떠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짓지 말라는 말을 하거든요.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 한창 매달려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5번째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책은 리베카 헌틀리의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라는 책입니다. 우리 일상을 바꾸려면 기후변화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양철북이라고. 이게 청소년 교육 전문 출판사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뭐 피난하는 자연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뭐 리페어 컬처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아, 이 출판사가 기후위기나 뭐 환경, 생태에도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느낀 건데 아, 이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판사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책감, 공포, 분노, 부정, 절망, 희망, 상실, 사랑, 이런 다양한 감정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는지 이런 다양한 감정과 연결지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기후위기와 감정을 교차해서 말하는 책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쓰레기통을 보는데 일회용 컵으로 가득 쌓인 걸 보고 좀 충격을 그때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가서 EBS 다큐멘터리를 본 거죠.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기후위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지금은 되게 진심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기후위기를 인지하게 되는 어떤 시기, 그리고 키워드,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그 강도도 좀 다르더라고요. 1이냐 100이냐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변화해가는 시대 흐름에 맞게 시민들의 의식도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과 욕구, 그리고 기후위기를 대하는 태도도 각각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좀 다양하고 더 개인화된 맞춤형으로 좀 기후위기를 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공포 혹은 뭐 사랑 혹은 뭐 희망, 이렇게 다양한 감정으로 기후위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미 찢었지 않았나. 굉장히 이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큰 책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올해 마지막 6번째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엔 없지만 이제 2권의 책을 포함해서 6권의 책을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더 확실하게 느낀 건데 제가 좀 편독이 심한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말, 내가 좋아할 만한 말,
이런 것들을 좀 더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 좀 올해는 반성을 좀 많이 했고 책에 시대가 담겨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는 리처드 도킨스의 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들이 되게 유명해서 그걸 꼭 읽어야 됐다면 지금은 뭐 다정한 것들이 살아남는다라든지 뭐 다정한 유전자라든지 다른 맥락으로 유전자를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면은 아, 책에도 시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뭐 책에 담긴 어떤 시성, 시사성을 좀 포착하는 게 제가 올해 느꼈던 어떤 독서의 즐거움이었고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지점을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또 요즘 들어 느낀 또 한 가지 지점은 정말 좋은 책? 이런 걸 발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좋은 책을 발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들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 권의 책을 읽을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도 많이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책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는 것에 대한 피곤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점점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뭐 여느 책 제목처럼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올해는 좀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023년에는 책을 한 권을 읽을 때 되게 오랫동안 깊게 곱씹으면서 읽고 싶다 이런 다짐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좋으면 막 금방금방 읽는데 별로면은 막 바로 덮어버리고 좀 빠르게 여러 권 읽는 그런 독서 방식을 고수를 해왔었는데 요즘에는 한 권을 다 읽어보자는 다짐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진득함이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저한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해에는 조금 진득하게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올해 책 6권을 공유를 해봤고요. 2023년에도 좋은 책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